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서울의 역사의 현장은 직접 제가 찾아가서 이를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인왕산 백년봉 부침바위가 되겠습니다. 지금 화면 속에 이 구석에 표현되어 있는 바위가 바로 부침바위가 되겠고요. 부침바위는 한양도성 밖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안쪽으로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침바위가 되겠습니다. 부침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들 중에서도 이 바위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병장수와 기자신앙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별히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, 잉태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되었었던 이 바위 신앙이 되겠는데요.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가까운 산 속에 있는 이 바위에 가서 작은 돌을 바위 표면에 대고 나이수만큼 돌린 뒤에도 그 바위에 돌이 붙어 있으면 아들을 점지해 준다고 믿어왔었던 것이 바로 이 부침바위와 관련된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한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보니까 이 신앙을 담고 있는 기자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부침바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1751년 7월 17일 이 겸재의 말년에 그렸었던 이 대표작은 일주일간이나 비가 온 뒤에 비갠 인왕산의 경치를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고 있는데요. 이 인왕제색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곳이 바로 이 백년봉에 있었던 부침바위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표적인 진경상수화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만, 겸재 자신은 실제로 보이는 경치를 다시 재해석해서 한 장의 그림 속에 인왕산을 구석구석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. 이 곳곳에 있었던 많은 바위들, 범바위, 코끼리바위, 치마바위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차바위와 바로 이 부침바위가 되겠습니다. 이 부침바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가맣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백년봉이 되겠고요. 바로 이 백년봉 뒤편으로 붙어 있는 것이 부침바위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자그마한 바위를 표현해 냈다는 것은 이 인왕산 속에 이 신앙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바위였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곳이 있는 것을 지금은 기차바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, 원래의 이름은 하얀 연꽃이 핀 것과 같다라고 해서 백년봉 혹은 병년봉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던 곳이 바로 이 봉우리가 되겠고요. 이 봉우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침바위가 되겠는데요. 오늘날은 기차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 능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, 그곳에서 내려다본 지금 부암동 일대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동그라미 표시를 한 지역이 한양도성이 지나가면서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청와대 뒷산, 이 백악산 혹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한양도성의 성문 쪽에서 결국 겸재는 바라봤던 풍광을 이 시기에 소위 창의문도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지금 왼편의 그림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을 한 것으로서 지금 창의문에는 문루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오른편 그림에는 문루가 제대로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림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렸지만은 원경이냐 근경이냐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여전히 여기에는 부침바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백년봉 위에 부침바위가 양쪽에 다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인왕산에서 이 백년봉이 이 부침바위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컸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742년에 바로 이 창의문이 복원이 돼서 문루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전의 그림과 이후의 그림 이 두 장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어떤 의미에서 창의문의 역사뿐만 아니라
이 백년봉 부침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중요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까맣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이 백년봉 위에 부침바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이거를 빼놓지 않고 그렸던 것인데 실제보다도 대단히 크게 그려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만큼 이런 면에서 이 부침바위가 당시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한양도성 밖에 바로 이 부침바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곳이죠. 그래서 이 부침바위를 제가 직접 찾아가 보기 위해서 먼저 창의문을 갔었고요. 이 창의문에서 바라다본 모습 속에서는 지금 기차바위 쪽에 부침바위가 있을 만한 위치는 이 위치에 해당이 될 텐데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를 직접 찾아가 보게 되니 바로 이것이 백년봉의 모습이고요. 자, 멀리 북한산의 보현봉이 바라보이는 이런 풍광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년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백년봉 자락에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바위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나무들이 자라 있다 보니까 이 창의문 쪽에서는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바위의 모습을 흔히 해골바위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요. 그럴만한 것이 전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 지금도 바위가 이렇게 홈에 바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것이 바로 부침바위로서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침바위가 있었던 백년봉 때문에 연유되어서 현재 이 동네의 이름이 부암동, 부암리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기도 했었으니 오늘날 이 행정동으로서의 부암동 일대에 포함되어 있는 인왕산 기자바위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바로 이 기자의 신앙을 담고 있었던 부침바위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에 지금 부암동 행정동이 남아있다고 유지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바위가 갖는 의미는 이 지역 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었나 싶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인왕산 백년봉의 부침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